잘못된 자위 습관, 결국 당신을 발기부전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침마다 당연히 찾아오던 신호가 어느 날부터인가 사라지고 아내와의 눈맞춤이 점점 불편해지고 속으로는 나는 이제 끝난 걸까 하는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채 침묵 속에서 혼자 괴로워하는 남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준호 씨는 올해 65, 평생 공장에서 관리자 일을 하다 은퇴한 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반듯하고 정직한 가장이지만 그는 몇 년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혹시라도 눈치챌까 두려워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방 안에서 위축되어 있던 그의 눈빛은 깊은 고독과 수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준호 씨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속으로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묻지 않고 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갑니다. 이 민감한 행동이 주는 부끄러움 때문에 정작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곤 합니다. 저는 비뇨기과 의사로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욕구를 풀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처럼 순간만 뱉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힌 혈관을 뚫고 전립선을 깨끗하게 비우며 남성 기능을 회복하는 강력한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숨을 쉬듯 음식을 먹듯 성적인 욕구 또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 본능조차 병의 씨앗이 되어 돌아옵니다. 몸은 정직하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고 결국 자신감과 부부 관계까지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방법을 알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한 약도 값비싼 보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손끝과 올바른 습관이 최고의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누구나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은밀하지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건강훈련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반드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지금 용기를 내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다짐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지켜드릴 따뜻한 의학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당신의 손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재호 씨, 70살, 평생을 택시 운전대로 가족을 먹여 살리신 분입니다. 늘 묵묵히 하루 종일 핸들을 잡고 도로 위를 달리던 그의 두 손은 누구보다 성실한 손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면서 가장 큰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약을 몇 번이나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조금 나은 듯 하다가도 금방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저는 이제 끝난 거겠죠? 재호 씨는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대보다 체념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분히 물었습니다. 약을 드시면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는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마치 택시에 기름을 잠깐 넣은 것 같아요. 출발은 되는데 금세 바닥나버립니다. 연료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니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약은 잠시 불을 붙여주지만 그 불을 오래 지켜주지 못합니다. 약이 끊기면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힘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호 씨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분, 우리가 찾을 길은 약이 아니라 몸 스스로 힘을 되찾는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만의 시간의 단순한 해소가 아니라
의식적인 훈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게 훈련이 된다고요? 저는 그냥 부끄럽게 혼자 하는 행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면 영양이 되고 숨을 깊이 고르면 심장이 편안해지듯 이 시간도 올바른 방법으로 다루면 몸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훈련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자위 명상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법은 단순히 시간을 끄는 방식이 아닙니다.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다루는 훈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뇌와 신경이 새로운 길을 배우고 막혀있던 혈관이 열리고 전립선의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저는 재호 씨에게 종이에 그림을 그려 보여드렸습니다. 보세요. 혈관은 물길과 같습니다. 물길이 막히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세게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약은 마치 수압을 억지로 높이는 장치와 같아요. 잠깐은 쏟아지지만 근본적으로 막힌 길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훈련법은 삽을 들고 그 물길을 차근차근 파내는 작업과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길이 뚫리면 물은 저절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설명을 들을수록 눈빛에 작은 희망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건 다 잘못이었나요? 그의 질문에는 후회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무슨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배우면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나니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재호 씨처럼 약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듣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감을 잃고 부부 관계마저 멀어집니다. 그러나 몸은 분명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회복할 수 있다. 단, 올바른 길을 찾아달라. 의식적인 습관 훈련은 그 올바른 길 중 하나입니다. 욕망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몸을 이해하고 단련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호흡을 가다듬고 감각을 관찰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는 것.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신경계는 다시 훈련되고 혈액순환은 새롭게 열리며 잃었던 자존심은 조금씩 되돌아옵니다. 재호 씨는 상담을 마치고 나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약이 아닌 당신의 손. 그리고 올바른 습관으로요. 이 방법은 약처럼 즉각적인 불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불씨를 꾸준히 지켜내어 결국 당신 안에서 스스로 타오르게 만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박재호 씨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개인적인 습관이 단순한 해소가 아니라 훈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몸을 망치는 습관을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당신의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7가지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 평생 은행원으로 근무하다 은퇴하신 분이죠. 겉으로 보기엔 반듯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샤워기 물줄기로 해결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더군요. 강한 물줄기가 금방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손으로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꼭 강한 자극이 아니면 반응이 안 돼요. 그의 말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로 강한 수압 자극은 신경을 둔감하게 만들고 점점 더 강한 자극만 찾게 만듭니다. 그 결과 정상적인 감각은 무뎌지고 자연스러운 반응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습관. 마치 자동차를 과속으로 몰면 엔진이 쉽게 손상되듯 성기 주변의 미세한 혈관과 조직이 손상되고 맙니다. 두 번째 실수는 불규칙하고 잦은 사정입니다. 어떤 날은 여러 번 반복하고 어떤 날은 며칠씩 건너뛰는 식이죠. 이런 습관은 전립선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전립선은 정객을 만드는 공장과 같습니다.
공장을 하루 종일 무리하게 돌리다가 며칠씩 멈춰버리면 기계가 고장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만성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불규칙한 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습관입니다. 사람마다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만 집요하게 압박하다 보면 해당 부위의 신경이 둔해지고 혈류가 막힙니다. 최병우 씨처럼 샤워기만 찾게 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자세나 특정 방법만 고집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감각은 점점 줄어들고 더 이상 새로운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매일 같은 길만 걷다 보면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네 번째 실수는 윤활 없이 무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찰을 강하게 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상처가 생기고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자동차 엔진오일 없이 차를 몰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결국 엔진이 망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윤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몸이 지쳐 있는데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김성일 씨, 62의 자영업자는 늘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으로 습관처럼 혼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결국 만성적인 피로와 함께 허리 통증, 면역력 저하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피곤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은 방전 직전에 배터리를 억지로 쥐어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몸의 회복력을 더 떨어뜨리고 오히려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엎드린 채로 오래 있거나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린 상태가 반복되면 허리와 골반 주변 신경이 눌려 혈류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성일 씨도 바로 이런 문제로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의 습관은 단순히 기능의 문제를 넘어서 일상생활까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실수는 죄책감과 압박감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 빨리 끝내야지 라는 압박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발기는 몸이 편안히 이완될 때, 즉 부교감신경이 작동할 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죄책감과 긴장은 몸을 경직시키고 오히려 발기를 방해합니다. 결국 심리적 요인이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7가지 잘못된 습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듯해도 세월이 쌓이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빠르고 강한 자극, 불규칙한 사정, 특정 부위 집착, 윤활 부족, 피로한 상태, 잘못된 자세, 그리고 죄책감. 이 7가지는 남성의 몸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7개의 족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반복되거나 일상에 불편을 줄 정도라면 반드시 의학적인 상담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 몇 가지에 해당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건강한 습관으로 바꾼다면 몸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습관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 바로 7가지 건강 비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은퇴한 체육교사 한상우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상우 씨는 젊은 시절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운동은 힘차게, 빠르게 해야 남자답다. 그 믿음은 은퇴 후 혼자만의 습관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원장님, 저는 늘 세게, 빨리 해야만 제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하면 솔직히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는 진료실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분, 천천히 가는 게 재미없다는 건 오해입니다. 마치 드라이브를 예로 들어볼까요?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는 것도 시원하지만 창밖 풍경을 보며 여유 있게 달릴 때 더 오래, 더 깊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훈련도 똑같습니다. 빠름과 강함이 쾌감을 주는 게 아니라 느림과 집중이 오히려 몸과 마음을 깊게 회복시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제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종이에 7이라는 숫자를 크게 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손을 약손으로 만드는 7가지 건강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바꿔보기만 해도 몸은 금세 달라집니다. 첫 번째 비법, 천천히, 부드럽게, 과속운전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을 급하게 몰아붙이는 대신 일정한 리듬으로 천천히 움직여 보십시오. 마치 잔잔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이요. 그렇게만 해도 혈관 손상을 막고 오히려 감각은 더 풍부해집니다. 두 번째 비법, 규칙적인 휴식 한 번에 몰아붙이고 며칠은 건너뛰는 방식은 전립선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장 이상적인 리듬은 일주일에 2~3번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나면 최소 하루 이틀은 휴식기를 두어 전립선이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꾸준히, 그러나 무리 없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비법, 다양한 감각 열기, 늘 같은 부위. 같은 방법만 반복하면 몸은 금세 익숙해져 반응하지 않습니다. 손의 각도, 압력, 위치를 달리해 보십시오. 양손을 번갈아 써보거나 얇은 천을 사이에 두고 변화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치 새로운 운동 종목을 배우듯 몸은 새로운 자극에서 활력을 되찾습니다. 네 번째 비법, 윤활은 필수 엔진 오일. 없는 자동차가 오래 달릴 수 없듯이 윤활 없이 무리하는 것은 피부와 혈관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건조해지기에 반드시 좋은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로에나 비타민 E 성분이 함유된 수용성 제품이라면 더할 나위 없죠. 시작하기 전 따뜻한 수건으로 회음부를 데워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비법, 최고의 컨디션에서 하기 모미. 청은망은 피곤한 날은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대신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순간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바로 몸이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쉬는 날에는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으로 하체 혈류를 풀어주면 다음번에는 훨씬 더 건강한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법, 편안한 자세 찾기. 엎드리거나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자세는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세운 채 골반과 허리를 편안히 두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한 손으로 회음부를 부드럽게 눌러주면 혈류가 촉진되고 발기력과 조절 능력이 함께 향상됩니다. 일곱 번째 비법, 마음 챙김과 집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끝내는가,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가 아니라 내 몸이 주는 작은 신호에 집중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깊이 고르며 순간순간의 감각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나누는 대화이자 명상이 됩니다. 이렇게 7가지 비법을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면 자위는 더 이상 부끄러운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살리는 훈련이 됩니다. 한상우 씨 역시 천천히 하면 재미없다던 생각에서 벗어나 오히려 여유롭게 느끼는 시간이 훨씬 깊고 만족스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7가지 중 몇 가지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직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면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앞서 7가지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핵심만 추려서 3단계 루틴으로 정리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손과 마음, 그리고 단 몇 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1단계, 준비 단계, 몸을 들고 호흡을 여는 시간. 좋은 농부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땅을 고르게 다집니다. 땅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먼저 따뜻한 수건이나 온찜질팩을 아랫배와 회음부 주변에 3~5분 정도 데워 보십시오. 몸속 혈관이 열리면서 혈류가 원활해지고 발기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때 단순히 열기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이제 준비되었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 호흡입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거나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 복식 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발기에 필요한 편안함이 바로 이 순간 만들어집니다. 2단계, 진행 단계. 감각을 깨우는 훈련 준비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가장 큰 차이를 경험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멈추고 다시 시작하는 것. 손에 적당량의 수용성 윤활제를 바르고 앞서 배운 대로 천천히 부드럽게 자극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정이라는 목표를 잠시 잊는 것입니다. 대신 내 몸이 어떤 자극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손의 각도, 압력, 속도를 달리하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정감이 최고조에 다다를 듯한 순간이 오면 과감히 모든 동작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깊게 호흡을 10번 반복하세요. 이때 감각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뒤 다시 천천히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2-3번 반복해 보십시오. 단순한 쾌락 지연이 아닙니다. 신경계와 뇌가 새로운 길을 학습하게 되고 사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며 발기의 지속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마치 근육이 운동을 통해 단련되듯 신경과 혈관도 훈련을 통해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3단계, 마무리 단계. 회복과 다독임의 시간. 많은 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사정을 하고 나면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진짜 효과는 마무리에 달려 있습니다. 사정 직후에는 골반 근육이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골반 저근을 10초간 꽉 조였다가 풀어주는 케겔 운동을 10번 반복해 보십시오. 단 1-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훈련이 전립선만 주변 혈류를 촉진하고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는 몸을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이 짧은 다독임이 다음 훈련을 부담이 아닌 즐거움으로 만들고 꾸준히 이어갈 힘이 됩니다. 이 3단계 루틴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루는 준비만 하고 끝나도 괜찮고 또 어떤 날은 진행 단계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놓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몸은 서서히 새로운 길을 기억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약에 의존하며 하루하루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릅니다. 단 5분의 준비와 10분의 훈련, 그리고 2분의 마무리. 이 작은 루틴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성기능만 좋아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몸 전체에도 놀라운 선물이 따라옵니다. 은퇴한 지 몇 해가 지난 소방관 이상훈 씨는 늘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불길은 내가 지킨다. 그러나 그 강인하던 몸도 나이가 들자 작은 증상 하나하나가 삶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2-3번씩 깨어 화장실을 찾는 바람에 아침이면 늘 피곤했고 잠은 얕아지고 조금만 계절이 바뀌어도 감기에 쉽게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늘 긴장돼 있으니 웃음이 줄고 집중력도 흐려졌습니다. 예전의 활력이 사라지자 그는 스스로를 퇴직한 늙은이로만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단순한 생활 습관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덮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자신을 느끼는 루틴.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그동안 잊고 있던 변화를 하나둘씩 체험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밤중에 깨어나는 횟수가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막힌 수도관처럼 답답했던 전립선 주변이 시원해지고 소변 줄기가 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비뇨기 문제의 개선이 아니라 몸이 다시 제 기능을 찾는 신호였습니다. 잠이 깊어지자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베개에 머리를 대고도 한참 뒤척이다 겨우 잠들곤 했지만 지금은 몸이 스스로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듯 이완됩니다. 마치 약을 먹은 듯 숙면이 찾아왔지만 사실은 몸 안의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며 수면제를 대신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감기 기운이 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환절기마다 늘 고생하던 남편이 이번엔 끄떡없는 걸 보며 당신 면역력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몸의 혈류와 호흡이 안정되면 면역세포가 마치 재정비된 군대처럼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작은 감염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방패처럼 몸을 지켜줍니다. 이상훈 씨 본인도 느낀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압력솥 같아 작은 일에도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루틴을 이어가자 몸 안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꽉 잠긴 밸브가 열리면서 증기가 빠져나가듯 스트레스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다시 밝아졌고 주변 사람들도 요즘 얼굴빛이 환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변화는 머릿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늘 흐릿하게만 느껴지던 집중력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몇 시간이고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오래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말이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김이 서린 유리를 닦아내자 세상이 선명해진 것처럼 뇌가 다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5가지 변화는 단순히 성기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전립선이 편안해지고 깊은 수면이 찾아오며 면역이 강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두뇌가 맑아지는 것. 이상훈 씨는 말합니다. 나는 다시 살아난 것 같아. 단순히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기운이 돌아왔어.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위 명상이 단순한 습관을 넘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방법을 실천해도 어떤 사람은 빠르게 변화를 경험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지쳐버린다는 것이지요. 그 차이는 방법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정혜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혜준 씨는 63세, 평생을 법정에서 치열하게 싸워온 전직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 건강을 돌보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지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이 꺾이는 것을 막고자 어느 날부터 혼자만의 명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방법을 연습이 아니라 시험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정해둔 시간에 무조건 해야 한다고 자신을 압박했고 오늘은 제대로 된 효과를 느꼈나? 왜 어제보다 집중이 안 되지? 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몸은 편안해지기는커녕 더 긴장했고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처음엔 변호사 특유의 꼼꼼함과 완벽주의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몇 달 뒤 그는 결국 이건 나랑 맞지 않아라며 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혜준 씨, 이건 법정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그저 당신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연습일 뿐입니다. 시험지를 푸는 게 아니라 음악을 듣듯 즐기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대할 때 그것을 즐거운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몸은 스스로 회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해야만 한다, 잘해야 한다라는 압박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효과를 갉아먹습니다. 운동을 예로 들어 볼까요? 같은 달리기도 좋아서 음악을 들으며 뛰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5km를 달려야 돼, 아니면 실패야 라고 자신을 몰아쓰면 운동은 곧 형벌이 됩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도망치고 싶어지지요. 자위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몇 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몇 분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내가 몸을 존중하며 편안함을 느꼈는가 하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일주일 만에 달라진 변화를 체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몇 달이 지나야 서서히 효과가 드러납니다. 그 차이를 두려워하거나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원칙은 3가지입니다. 첫째,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피곤한 날, 몸이 원하지 않는 날은 과감히 쉬어도 됩니다. 오히려 쉬어주는 것이 몸을 배려하는 지혜입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한 달 만에 달라졌다는데 나는 왜 이렇지? 하는 순간부터 몸은 더 움츠러듭니다. 몸의 회복 속도는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릅니다. 셋째,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올바른 자세, 완벽한 호흡, 깊은 몰입을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숨소리에 집중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거기에 감각 하나만 더해도 됩니다. 작은 쌓임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정혜준 씨는 이 원칙을 받아들인 후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해본다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니 몸의 긴장이 풀렸고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보다 몸이 가벼워졌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늘 싸움처럼 살아왔는데 이제는 처음으로 내 몸과 화해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순간 좋은 방법도 효과를 잃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방법을 시도하실 때 결과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에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민감한 주제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나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생애의 건강과 자신감, 그리고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약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반복되는 실패감,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실감, 그것이 결국 마음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의식적인 훈련법은 단순히 기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몸을 돌보는 동시에 마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건강은 결코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립선이 편안해지고 수면이 깊어지고 면역이 튼튼해지며 스트레스가 풀리고 두뇌가 맑아지는 변화는 결국 삶 전체를 바꿉니다. 남자로서의 자신감만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따뜻한 관계, 가족과의 대화, 스스로에 대한 긍지가 함께 회복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단 5분만 당신 자신을 위해 써보십시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천천히 호흡하고 긴장을 풀고 자신을 존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짧은 5분이 내일의 당신을 바꾸고 다시 살아가는 힘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단 한순간이라도 움직였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 또는 유익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하게 진심으로 바랍니다.